이번 회기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차이나 공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최근 중국 자본의 제주 진출이 가파릅니다. 신제주일 때는 마치 중국이 한 도시를 연상시킬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카지노 진출을 노리는 중국 자본이 많은데요. 사행산업이란 특성상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면서 도민 사이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임시의 도정질문에서도 카지노 문제가 어김없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은 10대 의회에 입성한 후 카지노 문제에 천착해온 김동욱 의원님을 모시고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카지노 정책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늦었지만 10대 의회에 입성한 것 축하드립니다. 네. 초선으로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좀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글쎄, 지금 입성하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세계가 다른 분들보다 한 2배는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고, 지금 와서 보니까 밖에서 봤던 거하고도 많이 틀리고, 또 일도 많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다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이번 도정질문에서 그 카지노 문제를 가지고 원지사님과 이렇게 공방, 설전 많이 벌이셨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지노 정책 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일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제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재정 확충을 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재정 확충이 얼마만큼 할 건지, 그걸 어디다 쓸 건지, 카지노 그러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제시는 없고 지금 조례, 뭐 돈벌이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관리 감독 가능한 규모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라서 또 공론화 이런 부분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카지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선호가 바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원지사께서는 어쨌든 언론이라든지 의회 뭐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신규 카지노는 없다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확언을 좀 하셨는데 뭐 그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민기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외투법에 5억 불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돈은 한 5천억 되죠. 그 개념이 투자 개념이 아니라 자본금 개념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신규 허가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제주도 카지노, 기존 카지노 인수하는 그 흐름을 볼 때는 대형화를 통해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신규가 없다는 말씀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의원님께서 이번 도정질문 하실 때 좀 제가 지켜보면서 좀 중요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였던 대목이 이렇게 총량제 문제거든요. 카지노 총량제 제한한 이유, 뭐 어떤 이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카지노 총량제보다 카지노 면적 총량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개수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금 한 15,000 정도 8개 합쳐서 15,000 제곱미터 되는데 전체적으로 개수를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몇만 정도 갈 건지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재원 확보를 얼마만큼 할 건지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어느 정도든지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고 이걸 정해야지만이 공급광이라든지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매출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인 산업에 대해서는 GDP 한 0.58%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금 면적 총량제는 아니지만 이전 총량제 개념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개수라든지 뭐 신규 허가 뭐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카지노 테이블에 대한 면적, 영업장 면적을 제한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의원님이 제안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원지사께서는 이 부분에서 좀 단호하게 좀 거절을 했는데 이게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해서 좀 거절을 했는데 총량제 아닌 뭐 다른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관리 감독 방안이 있을까요? 지사님께서 이번 도정질이 제가 도정질 했을 때 답변도 평행제는 안 된다. 기득권 위해서 이게 작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득권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공급광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지금 지사님께서 싱가포르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지금 2개만 주고 지금 그러니까 20년 동안 안 주는 거는 공급 과잉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도 지금 추세라면 공급 과잉이 올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득권 보장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지금 인수가가 천연국지로 올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가 지금 카지노 인수 자본, 특히 중국 자본 대부분인데 이 자본들이 얼마 인수할지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사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그런 총량제를 거부하신다면 그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도라든지 규칙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인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놔야 되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총량제 흐름이 봤을 때 총량제에 그렇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뭐 좀 더 이렇게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본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카지노 관리감독 기구 운영에 대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일단 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요걸 좀 우리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하자 보면 작년 12월 달에 조례안이 제출됐는데 골자가 어쨌든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이라는 거죠. 그 카지노 감독 설치 운영 규정, 그리고 카지노 허가 요건 변경 허가 기준, 그리고 사업자 지휘승계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도는 지금 기존 카지노라든지 신규 허가에 대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의회에서 이게 한 4개월 넘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좀 처리 안 되는 이유,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조례를 지금 상정 안 하는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조례를 시기상조라거나 조례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돌 맞아 죽죠. 그러니까 단지 지금 그 조례가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카지노 투명한 관리 감독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조례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들은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의 뭐 지금 영업준칙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서 갖고 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감독위원회하고 그리고 그 15,000제곱미터 상황 규정 요거 외에는 거의 뭐 다른 내용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를 상징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므로써 한 20명 정도 구성해서 한 2개의 과를 만들어서 관리감독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 갖고 그게 관리감독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현행 조례에서 가능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 이걸 개정하면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영업준칙이나 저기 관리감독의 관광진흥법의 관리감독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갖고 하면서 좀 더 내용을 강화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 어쨌든 이게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뭐 이런 원칙에는 좀 동의를 하지만 지금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더 보완을 하고 그래야 그 조례 제정을 해더라도 그 취지가 사실되는 얘기 같은데요. 그 어쨌든 그 조례와 관련해서 실무적 검토가 분명히 의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의회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다시 이렇게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이런 물밑 접촉이 있는 거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면 그 뭐 신규 허가와 관련해서는 뭐 지사께서 이미 신규 허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규 허가와 관련해서 뭐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 이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존 카지노 장소 이전 요거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을 거냐 말 거냐 요거 관련해서는 좀 입장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의회의 정확한 입장 났다고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인수해서 그걸 확장 이전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아까 지사님께서 면적 총량제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 대형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제어 장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기존 카지노가 면적이 2배 이상 늘려서 갈 때는
도의 의견을 듣도록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동의가 아니라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리 측면에서 공급과잉이라든지 공급과잉 되게 되면 관리하기도 힘들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하기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동의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뭘 우려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려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를 너무 존중해서 좀 그러는 건 아니고 의회 의견 자체가 워낙 구속력 있게 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것 같긴 한데 그 밖에서는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구멍가게 영업권을 사서 대형마트 이렇게 영업행위가 가능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뭐 실예로 들면 하얏트 카지노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신화역사공원으로 갔을 경우에 그 면적은 엄청나게 넓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최초 면허권을 취득한 그 영업장의 면적 2배가 이상 넘어가면 요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도민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뭐 또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가 카지노 감독위원회 구성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요거 놓고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도에서는 뭐 도에서 추천 한 5명 하고 의회에서 추천 4명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의회에서는 한 4대4로 하고 뭐 시민사회까지 좀 포함해서 좀 중립성을 강화하자 이런 의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지 그 입장 차이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게 감독위원회가 도지사 전체 권한이었습니다. 9분인데 근데 중간에 그러니까 요번에 회기에 그 들어오기 전에 제안을 한 게 그 집행부에서 제안한 게 그러니까 도에서 5분, 시민단체 1분, 의회 3분 이렇게 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러니까 도 4분, 시민단체 1분, 우리 도에서 4분에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그러니까 중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라면 한 분이라도 더 많아지면 도지사가 마음대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뭐 위원회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몇 가지 쟁점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난색을 표명하는 게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도 면적 부분인 것 같습니다. 2배 늘릴 때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내용이 아닐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는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몇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당장 걸려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네요. 일부에서는 요 카지노 조례와 관련해서 요 카지노에 있는 감독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이 먼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도정질에서도 그걸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감독위원회는 지금 거의 뭐 내용을 보시면 조사 연구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고 또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문체부 산하의 관광위원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이 개정안이 지금 관광기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감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 권한을 만든 다음에 그 권한을 우리 도에다 위임해야지만이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감독위원회도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지금 유명무실한 감독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일단 그러면 국회에서 법 처리 과정을 좀 지켜보고 연후에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 문제들을 검토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그때 도정질 할 때 제가 지사님께서 이 관련해서 하면서 질의를 뭘 했냐면 그럼 올라가 있는 개정안이 언제쯤 통과될 것 같습니까? 질의를 하니까 지사님께서 답변이 아직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하고 지금 상위법하고 이런 또 집행부 얘기들이 너무 안 맞아요. 짜지는 않습니다. 카지노 문제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의회에 입성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꾸준히 좀 제기를 해 오셨는데 뭐 이렇게 메아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그 어쨌든 이게 추진해야 될 주체는 도정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카지노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원희룡 도정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행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그 카지노를 우리가 대형 카지노 도입했을 때 미래를 누구도 예측 못하거든요. 제가 맞다고도 할 수 없고 지성이 맞다고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선 지금 집행부에서 이 대형 카지노를 도입하는 왜 하는지를 목표 제시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이라면 재원 확충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왜냐하면 무적적 무한정 그 재원 확충을 해서 카지노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제시 목표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론화 부분인데 이게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라 너무 집행부에서는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합법화한 다음에 지금 그 카지노가 들어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쿵호 2009년도에 쿵호 지역에서 투표 실시했는데 반대표가 많아서 그러니까 무산됐고 그 다음에 뭐 마주다 지역에 지역 주민 투표를 실시했는데 거기서는 찬성이 많아서 지금 그쪽에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기간이 깁니다. 지금 어떤 대형 카지노 만든. 제주도가 아마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도 아마 카지노 정책을 추진해서 아까 얘기했던 한 5, 6년 동안 장기간에 이렇게 준비 거쳤다고 하는데 도민공론화에 대한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집행도에서도 청정 이미지를 계속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마카오는 마카오하면 뭐 저기 도박 천국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아닌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회수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적당한 규모가 어느 정도야 되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도정에서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분명히 정하고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카지노, 뭐 드림타워에 만약에 카지노가 들어오는 문제 이러한 부분도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드림타워 같은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를 많이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 도정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외곽지에 있는 포카리 리조트 단지 내에 있는 카지노하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카지노는 그 파급 영향이 상당히 또 잘할 수 있겠죠. 학교도 인근에 있고 주택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보면 뭐 용도함에도 있고 뭐 카지노 건물, 버스, 택시, 공항 내에도 카지노 광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대형 카지노가 도심에 생긴다면 그 광고 효과는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청소년들이 그 악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산업이라는 게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하게 될지 이런 걸 우리가 아직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세부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공론화를 거치고 그다음 결정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급하게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반드시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시간을 좀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제주도 카지노 정책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김노욱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지노를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제대로만 관리해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진다면 도민복지나 교육 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행산업 특성상 도박 중독이나 폭력 조직, 그리고 성매매 등 엮이는 일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도내에 있는 8개의 카지노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 카지노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
제주도의 재정 수입도 늘리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제주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카지노 정책이 수립되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